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간밤에 나왔는데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UK and EU agree to crucial Northern Ireland trade deal in Brexit breakthrough. 네, 영국과 EU 간의 사이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코멘트였는지 자세한 내용 보기 전에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영국과 EU가 현지 시간 27일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양자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수넥 총리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로써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수넥 총리는 또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 불확실성을 끝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EU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역사적인 이번 합의로 양국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새로운 합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봤습니다. 영국 내 교역이 자유롭고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것, 또 영국 내 북아일랜드 지역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영국 정부의 거부권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짚어줬는데요. 또 민주적으로 선출이 된 북아일랜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서 EU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국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정하는 것 등 이렇게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자율권까지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이러한 조치는 긴급 조치고요. 협약 관련 최종 중재권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남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심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이 수긍을 하고 또 이 연정에 응할지 여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 rush of homes go under contract in January, but it's unlikely to last. 미국의 펜딩 주택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자세한 코멘트,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2월과 1월에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로레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2월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구매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다고 봤는데요. 12월과 1월에는 이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면서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미국의 펜딩 주택 판매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를 뜻하는 NAR은 현지 시간 27일 1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지난해 12월보다 8.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8.1% 증가한 82.5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인 0.9%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1% 감소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12월과 1월 동안의 금리가 조금은 낮아지면서 구매력이 증가를 했고 증가세 자체도 이 펜딩 주택 판매가 8.1% 증가를 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금리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2024년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Incoming BOJ head says he has ideas on exit from ultra easy policy. 네, 일본 하면은 완화 정책이 떠오르실 텐데요. 최근 글로벌 흐름 자체가 긴축으로 옮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융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사실 며칠 전부터도 이러한 발언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간밤에 나온 기사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함께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으로서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완화 정책이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알맞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또 만약에 추세 인플레이션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일본은행은 부양책의 대가를 챙기기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 또는 통화 완화 틀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는데요. 결국에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는 금융 완화는 장점이 부작용보다 많다면서 당분간은 이러한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현지의 이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에다 후보자는 금융 완화를 지속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지지를 하고 기업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금융 완화에 대해서 기업 수익과 고용 상황 개선에 공헌을 했고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리에 가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금융 완화의 부작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 물가 그리고 물가 상승이 금융 완화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물가 2% 상승을 목표로 한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 성명을 바로 개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입니다. From McDonald's to Ralph Lauren, U.S. companies are planning China expansions. 네,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 효과가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에는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고 또 경제학적인 리스크까지 고조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안에서도 미국 기업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코멘트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학적 그리고 지정학적인 긴장 속에서도 중국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는 미국의 식품 및 의료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기업들로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리고 랄프로렌을 꼽았는데요.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중국에서 신규 매장 3,000개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에서 700개의 매장을 개설했던 맥도날드도 올해 중국에서 신규 매장 900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지난달 스팸 제조사로 잘 알려지고 있는 식품기업 호멜이 상하이 외곽에 1,460만 달러, 하나로 약 193억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부분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랄프로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랄프로렌은 최근 선전에 신규 매장을 두고 청두에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각각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테피스트라는 투자용 자금 3억 2,500만 달러 중에 약 절반을 중국의 신규 매장 오픈과 리노베이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양국 간의 긴장감이 도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렇게 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늘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나 이런 글로벌 IB 쪽에서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5.2에서 5.5%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미국 기업의 열린 태도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